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22세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야죠. 일단은 콧대가 입체감이 없었고 그런 걸로 인한 것도 있지만 코끝 자체에 대한 복호도 있었어요. 측면을 보게 되면 콧대가 낮죠? 묵뚝하고 코끝도 둥글둥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수평으로 3등분 할 때 눈썹, 코밑 이렇게 해서 위쪽, 중간, 아래 얼굴로 보는데 이분은 콧대가 낮다 보니까 중간 얼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이 더 나와 보이고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콧대를 좀 올려줘야지 중앙 안면부가 앞쪽으로 좀 더 나오면서 전체적인 얼굴이 좀 세련된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복호도 복호지만 콧대가 올라와야 돼요. 이런 경우 환자분이 저는 무보형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콧대가 살아나서 얼굴 안면부가 앞으로 좀 나와야 하고 그게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입체감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안 된다.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2mm도 부족하다. 그래서 한 3mm, 3.5mm 정도는 올려줘서 안면부를 좀 앞쪽으로 좀 나오게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지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분은 실리콘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복호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예전에 이분이 콧볼 축소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상처가 이렇게 살짝 보이고 콧볼 축소 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각져 있기 때문에 더 잘라내면 나중에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코끝이 좀 올라와서 퍼진 느낌이 덜해지는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CT를 볼게요. 코끝이고 비중격, 비갑게. 이분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코막힘이 있었어요. 좀 심한 편이라고 본인 잘 때마다 불편하고 코막힘이 있었다고 했는데 보면 비중격은 앞에서 뒤로 쭉 봐도 휘어있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비갑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갑계 축소술을 권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있는 게 뼈예요. 아주 가느다란 뼈라서 우리가 수술 기구로 밀면 우두구둑 밀리면서 마치 삶은 달걀 껍질 누르면 부서지듯이 그렇게 안쪽으로 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깥쪽이 진한 회색은 점막, 코 점막인데 얘는 그 고주파, 코블레이터라고 하는 의료 기기가 있어가지고 고주파를 사용해서 수축시키는 작업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중비갑기고 이게 하비갑기인데 이 사이가 중비도라고 하는 건데 이 중비도의 공간을 넓혀줘서 숨쉬는 거를 더 좋게 해주죠. 요런 데도 공기가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는 공기가 잘 안 지나가요. 중비갑기와 하비갑기 사이에 이 공간을 넓혀주는 게 중요해요. 이분은 2주차 때 오시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나서 오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리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의 어떤 실리콘, 복호, 결과물 그리고 비강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2주차의 모양이고 이거는 2년차예요. 보게 되면 콧대의 뭉툭한 느낌은 2주만 돼도 사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2주가 지나면 대인관계 한데 무리 없을 정도로 회복한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2주 정도 되니까 뭐 사실 큰 문제 없죠. 물론 어떤 분의 경우에는 2주차 때 멍이나 붓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환자의 한 80-90%는 2주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콧대가 살아나고 코끝도 콧대가 살아나니까 좀 더 슬림해 보이죠. 제가 측면에서 콧대가 살아나면 중간 얼굴이 앞으로 나오면서 입도 덜 나와 보이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나오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 보게 되면 콧대가 낮으니까 얼굴 중앙부가 뒤로 밀려 보이고 입이 더 나와 보이는데 콧대가 올라오면서 코끝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입이 좀 더 덜 나와 보이고 전체적인 얼굴이 오목한 얼굴에서 볼록한 얼굴이 되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죠. 2년차 사진을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입체감이 되게 좀 더 선명해졌죠. 코끝의 입체감도 더 살아났고 코끝에 살아있는 느낌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콧대 높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고 라인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측면 라인 보게 되면 라인감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죠. 코끝도 잘 살아있고 전체적인 입체감은 더 좋아졌고 높이감이나 코끝의 어떤 모양적인 부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2년 후에 비주 절개부예요. 이 가느다란 시선이 정말 살짝 보이는 등 마는 등 있죠.
거의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절개 있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그래서 비주절개부에 대한 상처를 걱정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게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케바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절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봉합을 잘하는 분이라면 개방형 코성형은 안쪽에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2년차 때 봤었을 때 상당히 입체감도 있고 콧대가 살아있고, 그래서 수술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또렷한 이미지가 되죠. 콧대가 없으면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밋밋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구조물이 생기면서 눈 사이의 실제 거리는 크게 변화 없어요. 이렇게 구조물이 생기니까 눈 사이도 너무 멀리 보이고 밋밋했던 부분이 또렷해지고 전체적인 얼굴이 입체감이 생기죠. 그리고 돌출된 입이나 들어간 얼굴도 많이 나와서 훨씬 더 세련된 이미지가 됐다고 생각해요. CT 한번 볼게요. 비갑게 수술했는데 이게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케이스 같아요. 자, 이게 코끝이고 비중격, 비갑게. 아까 제가 뼈를 안쪽으로 밀고 여기 코빌레이터라고 있는 고주파를 사용해서 줄인다고 했죠. 안쪽으로 밀린 게 보이긴 하지만 약간 더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 보시는 것보다는 공간적으로 많이 생겼죠. 이런 공간이 생겨서 밀려있는 이만큼이 중비도의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 공간을 만들어서 순식이는 아직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코성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기능적인 부분이 개선돼서 잘 때 훨씬 더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도 훨씬 더 개운한 느낌으로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3.5mm 정도 올렸다라고 수술 기록지에 돼 있는데 3.5구니까 3.5 딱 맞죠. 그래서 실리콘은 코끝 전까지만 들어가 있고 코끝은 비중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던 케이스였어요. 오늘은 20대 초반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